2,550을 가면 다시 2,500을 노크하는 내리는 또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2,67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 고비 자리에서 잘 이겨내면 2,670까지 9월 전까지는 가게 되고 또 2,670에서는 이제 2,550을 내려가는 흐름으로 또 장기간에 또 사투를 벌이다가 거기서 실패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데이터로 이제 찍히기 시작하면 이제 2,270이 저점이 아니라 2,200 이탈, 2,100도 노크하는 흐름이 나와서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기술적 분석이 좋은 기분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세정님 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강은보 센터장님 리스펙합니다. 이렇게 또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네. 오늘도 붉은색 옷.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와 원달러 환율의 어떤 요동이지만 이곳에서 어떤 희망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메인 전략은 원유 인버스 하방 포지션에 많은 비중이 실어 있었고 또 중국 ETF.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시황과 전략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다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구나 하다 보니 제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땐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670, 80 구간에서는 저항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구간에서 저의 기술적 분석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과매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과매도가 나왔고 또 개인 신용 반대 매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지만 그 레인지는 2,400 초반 정도 레인지가 어느 정도 허용인데 2,300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혼란 속에 또 최근 또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까지 보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해요. 엄청 불안하고 이대로 내 계좌 안 그래도 뭐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데 더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뭐 미국 증시는 좀 아직까지 좀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기술적 분석을 좀 더 긴밀하게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제 바뀐 부분이라든가 수정한 부분을 좀 볼 텐데요. 먼저 뉴욕 증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부터 갈 텐데요. 정말 간밤이 진짜 무섭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또 새벽에 깼을 때는 안도의 한숨도 했었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우지수는 일단 31,500포인트 구간에서는 저항이 있을 것이고 내려와도 전저점을 깨지 않고 3500 부근에서는 좀 지지선을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상승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눌려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우지수가 다우지수 산업지수가 전일 마이너스 2.39%까지 하락하다가 종가는 0.4% 상당히 저점 대비해서 밑꼬리를 강하게 받쳐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500포인트는 어떻게든 지지할 것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미국 증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락하는 흐름을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횡보 또는 추가 상승 둘 중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금 원달러 환율의 위치 때문에 외국인 뭐 매도세도 좀 지금 장중에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위치를 보면 국내 증시 0.9% 하락은 견조하다. 또 코스닥은 빨간불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실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다시 고점인 31,500을 먼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먼저 올라서고 저번 램부터 말씀드렸던 뭐 32,000포인트는 다시 탈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31,500을 먼저 일초고지로 보고요. 여기서 못 가고 또 이제 뭐 또 변수가 더 나올 때는 전저점이 이제 29,000에 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3만 포인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만 포인트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경우의 수는 뭐 최악의 안 좋은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하단 부분에서 역해된 숄더 패턴을 만들든지 쌍바닥 패턴을 만들든지 다중바닥 패턴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밑으로 빠지더라도 내가 여기서 미국 증시가 2, 3%더 빠진다 해서 지금 손절해서 저점에서 다시 2, 3%좀 더 싸게 잡는다는 전략은 사실 확률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흔들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분석의 예상 범위에서 벗어나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포지션을 지키는 게 맞다.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밑엔 3만, 위에는 3만 1,500 맞습니다. 이렇게 좁게 하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간밤에 또 나왔던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고 지금 또 이제 미국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경기 침체인가 하는데 나스닥으로 가보면은요. 나스닥은 이걸 또 지금 조화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94%에서 저점 대비해서 3.7% 정도 말아 올렸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에너지 상승 에너지는 견조하다. 좀 바닥 자리에서 바닥 따지기해서 올라갈 수 있다.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나스닥도 다우지수랑 비슷하게 횡보 또는 추가적인 상승 약간 있고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 약세 흐름 정도,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똑같습니다. 6월 27일 고점 자리인 11,670포인트, 그러니까 11,650 정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2,000포인트를 다시 도전하는 흐름이 그러면은 12,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는 건 2022년 6월 달에 고점에서 횡보했었던 구간을 노리는 거거든요. 또 그 자리로 가면은 미국 증시는 심리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라가다가 실패해서 오늘 수요일이죠. 목금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방송하기 전에 전저점 테스트가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다우지수랑 역해된 숄더 패턴이나 다중바닥 패턴을 형성해서 다시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그 시장 참여자들 서학개미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줄여서 저점 매수를 다시 잡을, 물론 저점에서부터 트레이딩을 잘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현 구간에서 자르고 다시 저점 매수를 한다는 것은 좀 별로다. 그리고 우리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테크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서 반등하고 나서 눌림 자리를 잘 견조하게 지키고 있어서 그냥 바이앤 홀딩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일단 1차 고지를 한 여기 어딘가요? 11,500. 네, 맞습니다. 6월 27일 고점 자리. 여기만 일단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고 나면 조금 이 갑을 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2% 정도 반등세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랐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12,000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11,500에서 12,000 사이 12,700 정도도 녹화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럼 미국 증시가 그래도 이렇게 안정권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면 국내 증시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밀릴 것이냐. 지금 원달러 환율도 이따가 후반에 좀 시간이 되면 보죠. 원달러 환율도요. 보겠지만 나스닥 차트는 좀 견조하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한번 만스닥이라고 하죠. 1,500 정도로 갔고 실은 이번 간밤에도 1,900을 한번 또 갔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충격이 있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말아 올렸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도전점이 11,500대 여기를 이렇게 벗어나서 옆으로 쭉 가면 이제 일목균형표상이죠. 밑에서부터 음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어서 이제 이때부터 전쟁을 치르는 거 여기만 전쟁만 이겨내면은 또 큰 승리인데 그러나 뭐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되어 있고 각도론으로 보면은 그래도 반등 시 매도 전략이 맞는 거지 추세 전환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저 밑으로만 가지 않는 그렇습니다. 만 쪽으로만 가지 않는 모습으로 한번 한 일주일간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국내 증시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국내 증시가 어제 수급에서 좀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기대를 했거든요. 어제 들어온 외국인들은 좀 괜찮게 사주고 막 그때 언제였나요? 하루에 막 무자비하게 1조 샀다가 그 다음 주 선물 옵션에 9천억 팔고 이런 건 아니었었는데 오늘 또 외국인들은 팔고 있어서 좀 걱정이 큽니다.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 화면 같이 보이는 라디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1번 자리가 뭐 3,316, 3,300이라는 자리가
아무튼 3,316포인트가 1번 자리고요. 네. 2번 자리가 어저께 며칠 전에 저점 찍었던 2,276포인트 자리입니다. 네. 그 1번과 2번까지의 거래일이 252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면 126거래일이 남았는데요. 이제 126거래일이라는 것은 거래일로 이제 6개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 내년 1월 달까지 봤을 때 주가 지수가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이 2,80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달까지 2,800을 갈 수 있냐를 보면 여러 가지 뭐 호재, 악재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2,800은 이제는 좀 물 건너 간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네. 내려왔으니까 레벨 네, 다운이 네. 다시 수정을 하는 그게 겁니다. 신용 반대 네. 매매가 됐든 간에 이거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전략과 분석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럼 그 레인지를 수정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네. 2,800까지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2,670이 그래도 희망 섞인 네. 고점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자리는 2,5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무난이라는 거는 당장 7월 6일인데 7월 10일 날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8월을 향하는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추석 전까지는 베어마켓 랠리는 있을 것이다 하는데 네. 이제 레인지가 확실히 낮아졌죠. 네. 2,550 그리고 2,420은 최근 며칠 전에 2,270을 찍고 빠르게 올라왔었던 구간이 2,410포인트 20포인트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2,300포인트 2,306포인트를 저점 찍고 네. 빠르게 2,420 갔다가 2,270 찍고 지금 2,340을 갔다가 지금 2,327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2,420을 놓고 한다. 그러면 2,550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2,550에서 좀 고점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도 2,550에서 비중을 일부 줄여주면서 2,670을 가는 흐름에서 좀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좀 지름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급하게 내려왔을 때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이 될 것 같고 또 네. 막상 또 2,670을 가게 되면 투심이 살아나고 또 여러 가지 호재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또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 어디가 딱 정해놓는 예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상대성입니다. 이제 네. 더 미끄러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의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던 저 2,550이 네. 그 2,540, 2,550 실은 그렇습니다. 그때 전저점이어서 거기에 그렇죠. 지킨다 못 지킨다 해가지고 네, 좀 네. 지리한 공방전이 있었던 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일단 거기가 이제 벽이 되네요. 네, 이제 좀 뭐 그냥 어설픈 저항이 아니라 강력 저항 구간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2,550 구간에서는 올라선다 하더라도 물론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가면 좋겠지만 앞으로 흐름을 미리 여러분들이 예측도 하고 기술적으로 저 목표치가 있구나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면 2,550을 가면 다시 2,500을 노크하는 내리는 싸움. 네. 또 싸움이 네.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2,67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실 텐데 네. 그 고비 자리에서 잘 이겨내면 2,670까지 9월 전까지는 가게 되고 네. 또 2,670에서는 이제 2,550을 내려가는 흐름으로 또 장기간에 또 사투를 벌이다가 거기서 실패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데이터로 이제 찍히기 시작하면 네. 이제 2,270이 저점이 아니라 2,200 이탈, 2,100도 노크하는 흐름이 나와서 최근 모 증권사에서 2,050에 대한 네, 하단 대신증권이죠. 레인지, 네, 네. 대신증권 네. 투자 전략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구간이 지금 너무 황당하다. 지금 2,300인데 2,050까지가 네. 너무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동평균선도 네. 완전한 역배열에다가 이 그렇습니다. 각도도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네. 저 2,400, 2,500을 가야 그나마 그렇습니다. 그나마 완만하게 평균선도 되죠. 예, 도는 네. 정도이기 때문에 네. 비벼볼 만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예, 자리대죠. 그때는 뭐 네. 중소형 종목들 중에 탄력을 받아서 저점 대비해서 2배, 3배까지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참 그런 종목들을 딱 갈아타가 탁탁 맞아 떨어지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거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인데 네. 또 청취자분들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 반대. 네, 네. 얼터너티브 만에 하나 또 2,270을 향해 또 가면 어떡하지라는 네.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바로 원달러 환율 차트를 예. 보면서 갈까요? 우리가 네. 시장의 바로미터를 볼 수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네.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지금 1,300
최근 역외 환율에서는 1,320원 근처까지도 너무 무서웠어요. 네, 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다행히 음봉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봉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요게 계속 버틸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초는 다시 290원과 1,300원 사이까지 내려와서 그 전에 저항 자리를 계속 1,300원을 돌파하려고 했었던 그 가두리 구간, 그러니까 막혀 있는 구간을까지 내려왔다가 결국에는 저는 1,270원까지 다시 좀 속도감 있는 하락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차트를 단순하게 지금은 뭐 시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원달러 환율은 60분봉, 120분봉 또 240, 480, 제가 엄청나게 분봉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은 오버슈팅이다. 지금은 오버슈팅이다 하고 요 타이밍에 또 언론에서 지금 IMF 시절 때 외환 보유고만큼의 월별로는요. 그런 데이터까지 나오고 그런 게 신호가 아닌가. 사실 그런 데이터가 추이가 그렇게 보이면 진작에 그런 것도 좀 나오면 좋은데 이미 고점 자리에서 그런 거 나와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두 개를 그럼 같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 일부에 또 많이 주장하시는 이제 1,370, 1,380 이렇게 가면 실은 증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원달러 환율이 꺾여주면 실은 우리 증시도 메인 아이디어대로 간다.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정확한 포인트인데 저는 다시 1,350원을 넘어서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결국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이라면 너무 막연한 것 같고 올 9월 이후에 하반기 정도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는 전문가님들도 하반기에는 증시가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가기 전에 미리 좋고 하반기 때는 더 안 좋은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다시 돌아오면 지금 현재 5월 31일 날이 1,235원으로 저점이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 5월 30일 또 한 달 꽉 차게 넘어가고 7월 6일까지니까 거래일로 한 25일 동안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기준은 뭐냐면 7월 14일까지가 이제 거래일로 이제 한 6거래일 그 정도 남았는데요. 7월 14일 넘어서 7월 다음 주죠. 7월 14일 다음 7월 21일까지 그 한 주를 더 보면 환율이 만약에 1,280원 이하로 이 기간 동안 앞으로 2주 안에 1,280원 이하로 내려오면 원달러 환율은 1,260원까지 이탈하고 저는 1,250원과 1,260원까지 내려오고 그때 코스피 지수가 우리가 그래도 비중 관리하고 좀 도망 나와야 할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당연히 외국인이 사주겠죠. 또 그 기간에는요. 그 기간은 그렇게 되고 그게 또 제가 여기서 또 그 확신을 좀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로 이어져 가보면 반도체 섹터가 바닥 사인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SK 하이닉스가 먼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전저점 86,300원에서 오늘은 0.2% 약세 흐름이지만 화요일 날은 4.83%로 좀 급등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되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있고 삼성전자는 확실히 무겁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7,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로 수익을 즐기지 못하시고 정말 재미없고 너무 지루하시다 보니까 이걸 자르시고 좀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주나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을 올라가신 분들은 또 엇박자가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6만 원 초반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그 구간에서 좀 더 올라갈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음 주에 바로바로 간다 요거보다는 좀 어느 정도 패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왕 어차피 기다리신 거 좀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네, 그렇죠. 외국인이 네. 사주려면 환율은 떨어져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환율 네. 떨어지고 외국인이 사줘야 네. 실은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 코스피가 올라간다면 실은 삼성전자가 1위인데 시총 네, 힘을 네. 낸다는 또 네. 이게 다 다닥다닥 붙어 있기는 한데. 근데 예?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그게 타이밍이 어떤 그 타이밍 구간에 들어섰을 때 재료들이 그때 쏟아지면서 이게 맞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타이밍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공교롭게도 이제 7월 네. 13일.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또 원화의 이 돈값을 올리는 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빅스텝을 밟게 되는 것과 네.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이것도 이제 같이 봐야죠. 재료도요. 기술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네. 그 재료와 적절하게 네. 타이밍이 나오면 보통 사실 어떤 재료가 나올 때 차트의 위치를 보고 그 재료가 반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차트가 지금 1,300원 위에 있는 구간에서 지금 금통위에서 뭐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하니 아니면 네. 뭐 원래 예정대로 하든지 간에 베이비를 하든 네, 하든 간에 원달러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예.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물가도 중요하지만 네. 아마 환율도 엄청 신경을 그렇습니다. 쓰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 금리 인상 다음 주 수요일 재료인데 네. 그런 부분도 봐야 돼. 이희선님이요. 예전에 금모으기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집집마다 장롱에 있는 달러를 다 내놔야 할 때인가요? 주식시장에 살려면 환율이 문제인데 정확히 보셨고요. 지금은 달러만 강하고요. 금은 네. 석유 싹 다 어저께 원자재, 네. 네, 원자재 모든 패턴이 근데 비트코인 별개 얘기지만 네. 비트코인은 그래도 바닥에서 더 이탈하지 않고 네. 견조한 흐름으로 저점에서 말아 올리는 모습이 네.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원유가 어저께 좀 이슈가 있었으니까 원유 한번 잠깐 네, 원유 짚어보도록 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저 원유 지금 현재 제가 그 원유 ETF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타이거 그러니까 원유 상방으로 올라가는 원유가 올라갈 때 시세가 나는 이런 ETF가 네네. 있는데요. 네. 그게 차트가 이미 완전 꺾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가 꺾여 있는 상태고 원유가 빠졌을 때 수익이 나는 ETF는 자리를 인버스. 이제 네. 상방으로 턴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요런 타이밍에 그 저번 주인가요? 뭐 외국계 금융사에서 380달러 JP 모건이죠. 네, JP 모건. 예. 그 왜 의도를 갖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모건스탠리에서는 또 그래도 140달러는 다시 갈 거다라고 오늘 또 아침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런 타이밍 이후에 이런 97달러까지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110달러에서 97달러까지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이 흐름은 결국에는 원유는 중장기적으로는 65달러 그러니까 70달러까지 이하로 내려오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 또 일본 언론에서도 65달러까지 내려가는 흐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네, 예측도, 오늘요? 네. 예측도 나왔고 저는 기술적으로 이미 원유 원자재는 이미 꺾일 때는 꺾였다. 그러면 이게 결론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기 침체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경기 침체 피할 수 없다. 둔화,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나 선 반영을 모든 차트에 기술적으로 다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로 가더라도 네. 두 가지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그렇죠. 있었지만 네. 의외의 버블도 나왔던 것 같아요. 가령 2007년 같은 때.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투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개인 포지션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은 마지막 휘날리를 먹고 네. 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네. 또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물론 잘해보려고 하는 거지만 네. 지금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3개월 연장을 했죠. 연장 담보 그런 비율을. 네. 네. 물론 증권사마다 케바케지만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시장이 또 반영될지 3개월 후에. 네네. 그리고 뭐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단기적인 제재가 좀 있으면 그건 또 시장이 또 호재가 될 텐데 한번 그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 외 변수까지 체크업하고요. 네네. 자, 김은정님이 비투를 장려한 듯한 법원에 아마 서울 회생법원인 것 같아요. 결정 때문에 오히려 개인이 투자 원칙을 잊고 비투에 뛰어들까 걱정이.
걱정입니다. 네. 이런 의견도 함께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에 네. 좀 환율이라도 네, 네. 좀 확 떨어졌으면 다음 주 좋겠습니다. 환율 1,290원대 한번 수요일이네요. 예상합니다. 한국은행 금리 결정하고 만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